스위스 안락사 현장을 다녀온 후에 세 번째, 스위스행 항공권을 받다. 8월 13일 금요일. 작가님, 출국 승인이 났습니다. 이제 신 작가님도 함께 오는 분들과 온라인으로 인사를 나눌 수 있도록 조처하겠습니다. 동행인들에게 편하게 마음 먹으라고 해도 모두 편하지 않은 듯 합니다. 그 마음도 이해합니다. 제 아내는 요즘 통 잠을 못 자며 힘들어합니다. 가까운 지인들에게 작별 인사 겸 조심스레 사정을 말하자 신문에서나 보던 일이 내가 아는 사람에게서 벌어진다니 도무지 믿을 수 없다며 당일 공항에서 저를 출국 금지시킬 방법을 찾겠다며 전심으로 만류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분은 듣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충격적이라며 심장이 약한 자신을 배려해서 말 자체를 그만 중단해달라고도 했습니다. 항공권을 첨부합니다. 이름의 영문 스펠링 등을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 작가님, 신중하게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동반을 부탁드린 분 중에 항공권과 호텔 예약까지 모두 마친 상태에서 갑자기 마음을 바꾼 경우가 있었습니다. 자신도 가족을 잃은 고통을 경험했기에 동행하여 위로하고 싶다고 하면서 다른 일행들과 인사도 나눈 상태였지요. 아내에게도 어떤 분인지 설명을 했고요. 쉬운 결정이 아니라는 걸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결정을 코앞에 두고 망설이는 게 당연할 수 있지요. 저는 다 이해하고 모두 수용하지만 제 아내 그리고 함께 가는 조카와 후배들의 입장에서는 무척 혼란스러울 것 같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각박하다 해도 죽는 일이 흥미나 재미는 아니지 않습니까? 신중한 고려 없이 간다 못 간다 마음을 손바닥 뒤집듯 한다는 것에 실망됩니다. 이런 사유로 인하여 제가 신중할 수밖에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다시 이런 일이 반복된다면 저희 모두가 받는 상처는 결코 적지 않을 것입니다. 더 이상 사람에게 실망하고 상처받고 싶지 않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마음이 편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간간히 큰 심호흡을 하며 평정심을 유지하려고 노력합니다. 아내분의 마음이 편하다면 그게 오히려 정상이 아니겠지요. 스위스행 항공권을 찬찬히 확인하며 이번 일정이 확연히 수면 위로 떠오르는 것을 온몸과 온 마음으로 느낍니다. 선생님과 저의 어떤 인연이 이리도 깊기에 겨우 5, 6개월 전의 만남이 이렇게 일생일대의 사건을 불러오는 계기가 되었을까요? 앞일 알 수 없음을 겸허히 수용하는 것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가 아닐까를 오소소 소름 돋는 전율로 감지하고 또 감지하고 있습니다. 하신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 번복하신 분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께는 송구하지만 극한의 상황 또한 그에 준하는 상황에 놓일 때 보일 수 있는 인간의 보편적 심리이자 태도라고 여겨집니다. 그럼에도 그 결정이 가볍고 즉흥적이며 호기심과 흥미로 이루어져서는 안 되겠지요. 저를 믿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제가 벌써부터 눈물이 나서 죄송합니다. 마음 다잡을게요. 곧 뵙겠습니다. 생애 마지막 생일 8월 21일 토요일. 선생님, 늪에 빠진 듯 끈적한 기분은 날씨 탓만은 아닐 것입니다. 요즘은 잠자리에서 눈을 뜸과 동시에 가슴에 저릿한 통증을 느낍니다. 저는 생애 그 어느 때보다 예리하고 진실한 상태이지만 동시에 너무나 두렵습니다. 심장이 오그라드는 것 같아서 잠을 못 자고 있네요. 지금이라도 가지 않겠다고 말씀드리라고 주변에서 저를 말리고 왜 그리 무모한 결정을 했냐며 질책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제가 더 두렵고 흔들리네요. 어떤 지인은 숭고한 이탈심이라며 아무나 하지 못할 선행이라며 저를 존경한답니다. 또 다른 사람은 그분이 얼마나 저를 신뢰했으면 그런 중대한 부탁을 했겠냐며 사람 볼 줄 아는 분이라고도 하네요. 다 좋은데요. 여기까지만 하고 우리 함께 없었던 일을 하면 안 될까요? 오늘이 선생님 생신이네요. 기어이 생애 마지막 생신이 되어야 하는 걸까요? 선생님, 통화할 수 있을까요? 작가님, 저는 이제 아무와도 통화하지 않습니다.
너무 일찍 감정에 빠지면 안 되니까요. 죄송합니다. D5. 어쩌란 말이냐. 날 어쩌란 말이냐. 죽기 위한 코로나 검사. 8월 22일 일요일. 오늘이 호주에서의 마지막 날입니다. 어제 코비드 테스트를 받았고 결과도 나왔습니다. 오늘 새벽에는 옷장의 옷들을 모두 자선단체에 기부했습니다. 키우던 강아지는 사무실 위층에 사시던 한국인 가정에서 돌봐주기로 했습니다. 낯선 곳에 맡기는 것보다 훨씬 마음이 놓이네요. 아내와 나는 내일 오후 3시에 출발해 싱가포르, 프랑크푸르트를 경유하여 스위스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새벽 4시경 그분의 문자를 받았습니다. 동행이 결정된 이후 그분의 문자를 받을 때면 언제나 늪에 빠진 것 같은 무력감이 몰려옵니다. 연속되는 악몽처럼 검은 휘장에 얼굴이 휘감기는 공포 속에서 이제 더는 미적될 이유도 여유도 없습니다. 기어코 내일 출발한다지 않나. 죽기 위해 코로나 검사를 한다. 무슨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있나. 우리의 여정을 신께 맡깁니다. 신이 마련한 반전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선생님은 평생 문학작품을 읽으셨으니 그 의미를 누구보다 잘 아실 테죠. 저는 지금 코로나 검사를 받으러 갑니다.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오전 9시 예약한 시간보다 20분 일찍 일원동 삼성 서울병원 코로나 선별검사소에 도착했습니다. 해외 출국용 코로나 음성 증명서를 발급하는 병원을 찾는 것만도 큰 일에 속했습니다. 아니, 이 일 빼고는 준비할 다른 일이 없었으므로 이 일은 큰 일이자 유일한 일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보건소 등 일반 검사소에서는 해외 출국에 필요한 증명서를 발급하지 않기 때문에 병원을 찾아가야 하는데 코로나 검사를 해주는 병원이 흔치 않았던 것이지요. 게다가 출국 72시간 전까지만 증명서가 유효하기 때문에 그 시간을 준수하기도 매우 까다로운 일입니다. 우리의 출국일은 24일 화요일 새벽 12시 55분, 따라서 23일 월요일 오후까지는 결과지가 나와야 당일 밤 10시에 인천공항에서 출국 수속을 할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20일, 21일이 2일이 토 일요일이니 휴진을 감안해서 금요일에 검사하고 월요일에 결과를 받는다면 72시간을 초과하게 됩니다. 따라서 아무리 빨라도 토요일, 최적의 검사 타임은 일요일이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토 일요일에도 코로나 검사를 하는 병원을 찾는 것이 급선무였기에 소위 큰 병원을 찾아가야 했고 정보를 뒤져 삼성 서울병원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코로나 검사만으로 탈진한 상태의 늦은 밤, 그분에게서 다시 문자가 왔습니다. 먼 타국 호주에서의 마지막 밤, 내일 아침이면 출발합니다. 깊어가는 밤 잠이 오지 않네요. 아직은 저 스스로 감정이나 감상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하고 있습니다. 저승사자가 사람들을 데려간다면 저는 스스로 찾아가는 것입니다. 작가님, 힘드실수록 출발하여 돌아올 때까지 매일 매 순간의 감정을 일지 형식으로 기록하길 권합니다. 저는 지금 이 노래를 듣고 있습니다. 가사에 통속적 진솔함이 있네요. 누구나 웃으며 세상을 살면서도 말 못할 사연 숨기고 살아도 나 역시 그런저런 슬픔을 간직하고 당신 앞에 멍하니 서 있네. 언제 한번 가슴을 열고 소리내어 울어볼 날이 남자라는 이유로 묻어두고 지낸 그 세월이 너무 길었어. 저마다 처음인 듯 사랑을 하면서도 쓰라린 이별 숨기고 있어도 당신도 그런저런 과거가 있겠지만 내 앞에서 미소를 짓네. 언제 한번 가슴을 열고 소리내어 울어볼 날이 남자라는 이유로 묻어두고 지낸 그 세월이 너무 길었어. 언제 한번 그런 날 올까요? 가슴을 열고 소리내어 울어볼 날이 남자라는 이유로 묻어두고 지낸 그 세월이 너무 길어요. 남자라는 이유로 조항조.